오늘 내용은요, 지금 교황청에서 내거는 연도가 올해 2025년입니다. 교황청에서 내걸었던 그 325년 희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올해를 희년으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32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요일을 강제화한다.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으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2025년에 들어서면서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2025입니다. 정말 이 두 세력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을 올해 그걸 마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이 세력들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년과 프로젝트 2025년의 공통점은 일요 안식일을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 우리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예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 말은 어떤 거냐면 한 국가가 말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서 또 행정명령으로서 실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강제성을 띈다라는 뜻이죠. 근데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전에 있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126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동안에는 강하게 이게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생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게 살아서 많은 사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leading churches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주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공통으로 고수하는 교리적 쟁점들에 대해 연합하여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결정을 집행하고 제도를 지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자, 미국에 있는 개신교 중에서 주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고수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일요일의 예배드리자. 이것이 우리 건국 이념이다. 건국대 조상들이 지켰던 일요일에 예배드릴 때 이런 혼란이 없어진다. 지금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연합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계와 유사한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단자들에게 가해지는 시민적 처벌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자, 먼저 끔찍한 갈등이 시작되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모든 나라들은 갈등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극에 달할 거라는 거죠. 악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결집하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 힘을 키우고 있다. 우리 세상에는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움직임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다들 그 물살에 다 휩쓸려 내려갈 거라는 거죠. 세상의 상황은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일간지들은 가까운 미래에 끔찍한 갈등이 일어날 징후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끔찍한 갈등을 누군가가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혼돈이 주어지는 거는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든다. 우리 지폐, 미국 1달러 지폐를 보면 우리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이게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시대의 질서, 신세계 질서라는 의미죠. 신세계 질서는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혼란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걸 추진하는 세력들이 사상은 뭐냐면 안정적인 세계에서는 새 질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자, 프로젝트 2025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를 지금 사이트에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펴질지도 우리는 이 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2025는 현재 몇 퍼센트 완성이 됐냐면 47%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Depart of Labor 이 부분. 자, 이 부분 노동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노동에 대한 부분에서 안식일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섹션을 우리가 항상 요의주시해서 보면 좋다라는 거죠. 현재 보면 노동에 대한 부분은 completed, 이게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in progress 하면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진행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죠. 진행되지 않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요 일요일 안식일에 대한 법 곧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에 내세우는 게 일요일 안식일 휴식이라는 섹션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는데 누구를 내세우고 있냐면 노동부 법률가로 누구를 임명했냐면 프로젝트 2025 노동 섹션을 쓴 벨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베리를 노동부 법률가로 임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을 추진하고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나단 베리를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로 지명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2025에서 일요일 안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장을 바꿨어요. 근데 이 수장은 누구냐면 프로젝트 2025에서 노동과 관련된 섹션을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이 사람을 내정한 것, 이렇게 한 것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용의 목소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누가 통제하냐면 경찰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찰 가지고는 안 돼. 해서 군이 이젠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는 군이 들어가서 군이 이걸 제재하겠다라는 것을 요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서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입을 했죠. LA에 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법과 질서의 적이라 비난받을 것이며 사회의 도덕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초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불러온다고 고발될 것이다. 그들의 양심적 거부감은 완고함, 고집, 권위에 대한 경멸로 규정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불복종으로 고발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곧 일요일 휴업 안식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의회를 거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2025는 지금 다 행정명령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초래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군대가 가서 체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용의 목소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미군은 이제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 시민에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그래서 군대라면 그동안에 군대가 활동하고 파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됐어요. 승인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쪽에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군대의 민간법 집행 개입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회에 기속되던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게 되었어요. 행정부라는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인을 하면 군대가 국민을 향해서 파견될 수 있는 거예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회 연구 서비스가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행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추가 법률을 106건이나 통과시킨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약간 보면요. 즉각적인 조치해서 시간 제약으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장들은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다 하면 군대를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다. 누구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근데 놀랍게도 테러의 범위가 있습니다. 테러의 범위를 굉장히 모호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우려에 더해 국토안보부가 최근 국내 테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기원, 백신 효과성,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인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했다. 이게 관련 보도에는 백신 주저자와 음모론자가 국내 테러 위협이다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요 안식법이 통과돼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잠재 위협으로 분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은 전쟁부로 바뀌었죠. 전쟁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이거는 작년에 통과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LA에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법이었는데도 트럼프는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란 벌어지게 두지 않을 것, 더 많은 병력 준비하는 트럼프. 자,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시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일종의 반란으로 간주된다. 이 굉장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가에서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누구도 다 일종의 반란으로 간주해서 군이 파견되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LA에서는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경찰이 투입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는 군을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LA 시장하고 지금 마찰이 굉장히 있죠. 우리가 치안은 누구한테 정해져 있냐면 경찰한테 주어졌는데 왜 군이 들어오느냐. 그런데 막무가내로 지금 트럼프는 군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LA 시위 격화에 주 방위군 투입, 군 동원은 불법이라고 지금 법원에서 내렸는데도 안하무인이에요. 그냥 군 계속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 군 병력 투입 위법이다. 근데 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예고, LA에도 투입했지만 시카고에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법 집행 강제화시킬 전문 부대 창설하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몇 개 주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제 50개 주에 이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고 행정명령에 최근 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도시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주방위군 부대 창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게 CNN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앞으로 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군이 50개 주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새로 서명된 명령에 따라 헤그셋은 각 주의 육군 주방위군 및 공군 주방위군이 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시민 소요를 진압하고 공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훈련, 조직 및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담당한다. 자, 이 군대의 역할은 뭐냐면 주 및 지방의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젠 군대가 움직이겠다. 그것도 50개 주에 이거를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트럼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폐쇄된 교도소를 다 재개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폐쇄된 엘커트레즈 교도소 다시 문 열어 중범죄자 수감하겠다. 이민자들을 위해서 더 잡아 구금시키겠다. 폐쇄된 교도소도 재개관한다. 탈출 불가한 지옥섬 교도소 부활시키고 있고요. 트럼프 과거 방식이 옳았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게 이게 옳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폐쇄된 교도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할지 생각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불법 이민자 수용 위에 폐쇄된 교도소 재개관 계획을 세웠죠. 이번 연도 9월 8일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캔자스주, 조지아주의 세 곳 구금시설은 미이민 관세 단속국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목록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는 몇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폐쇄된 지역입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돼 있었냐면은 여성 재소자를 의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자궁 절제 수술을 강제로 해버리는,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그 안에서 칼부림이 나고 자살이 만연되는 최악의 그런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걸 폐쇄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대책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다 오픈한 거예요. 오픈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죠.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에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혀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줄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인류 휴업령이 이젠 떨어지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군대가 체포해서 이런 시설에 이젠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자,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요일에 예배드리자라는 것을 그 운동이 지금 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찰리 커크가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찰리 커크가 쏘아 올린 기독교 보수 정신, 다시 일요일에 예배드리자, 이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찰리 커크 추모식에 10만 명 운집이 됐는데 이때 트럼프도 함께 참석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극보수와 극좌파가 이젠 미국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적대 혐오는 전염병, 유럽도 극단의 광풍에. 그래서 이 불길이 유럽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MBC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중도 성향 정권을 극우 연합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갑자기 극우 연합이 투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그 세력을 잡고 가는 것은 트럼프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거 있는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극우 세력이 추구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 자, 지금 유럽은 연방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연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법은 모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나라에서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 법대로 하라. 그러면 일요일 안식법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50개 주가 되는데 그 50개 주가 하나의 법에서 묶이는 게 아니고 각각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게끔.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작은 정부로 내세우면서 효율 정부,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과 국가, 전통을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사상들이 있듯이 국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극우 세력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민족 중심의 폐쇄주의예요. 우리가 좀 잘 살자.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잘 살자. 근데 이게 어느 사상이냐면 프로젝트 2025가 추구하는 사상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마가죠.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 우선 정책을 피는 것이 뭐냐면 민족 중심의 폐쇄주의예요. 근데 이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국가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건 신앙 중심의 국가로 되돌리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프로젝트 2025가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자, 보면 미국 극우가 유럽 정치 지형까지 흔들었다라고 MBC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는
유럽의 극우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정치 지형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극우 세력의 정권 심판 당한 독일.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세력은 독일하고 프랑스. 이 두 세력이 가장 핵심 세력이죠. 근데 그 두 세력이 두 나라가 다 극우 세력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프랑스는 정치 지형 대격변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30석, 집권 여당 세력 앙상블이 13석,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자. 다른 거 돕지 말고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상으로 뭉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총선 극우 압승, 새로운 총리 29세 바르델라. 자, 유럽의 극우화 물결, 포르투갈도 이유는 분노하는 젊은이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그 세력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헤리티지 대당과 동맹들 EU 해체 논의 급진적 프로젝트 2025 의제를 추진하는 이 단체는 점차 유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세력들이 사상을 정립을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의료 휴업령이 떨어지면 이게 차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미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사상이 가장 큰 세력인 EU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이게 풀어지고 있는 지금 단계라는 거죠. 자, 똘똘 뭉친 EU를 해체해서 강경 보수 세력이 지배하여 나라별 주권을 행사하는 체계로 바꾸자라는 것이 지금 이런 세력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한 핵심 청사진을 작성한 단체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소집해 유럽연합을 무너뜨릴 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 조사 매체 V스퀘어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은 3월 11일 강경 보수 단체를 모아 EU 현행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 의견을 청취했다. 이 문서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 해체를 제안한다. EU가 준연방국가로 진화하며 국가적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권한 위임도 없이 이념적 동의로 회원국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는 현재 형태로 기능하지 않게 되며 대신 유럽 국가 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EU가 이렇게 국가 공동체로 변경이 되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미국 내 언론들 커크 추모를 넘어 행동합시다.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커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거에 대한 그 추모를 넘어서 이젠 커크를 추모하면서 우리가 행동합시다. 그 행동이 뭐냐면 일요일에 예배드립시다. 이것이 보수 단체에서 지금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찰리 커크와 안식일의 안식. 자, 커크의 암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변화를 일으키며 그의 메시지를 침묵시키려 했던 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안식일의 휴식을 실천하는 것이 시작하기에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추모하는 것, 그 추모하는 것에서 안식일 휴식을 실천하자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커크가 말한 대로 날짜를 정해. 일요일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그리고 휴대폰을 컴퓨터를 꺼져 있으면 그 문자나 이메일에 답장할 필요가 없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리고 대신 커크가 제안한 대로 하세요. 교회에 가세요. 가능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과 교제하며 휴대폰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굉장히 좋은 취지죠. 손으로 편지를 쓰세요. 찰리가 제안한 성경이나 좋은 옛날식 책을 서두르지 말고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진짜 음식을 요리하세요. 상자나 냉동실에서 꺼낸 급하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자, 이게 지금 가정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가정회복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요. 이 운동이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예요.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크냐면 대중의 요구에 정치 세력들은 굴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요일 준수 법안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구성하는 상하원 위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지난 시간에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2025 중에서 그 일요일 안식법은 올해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다니엘이 예언을 깨닫고 나서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스스로 세계 정세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 스스로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